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일상을 즐기는 프로 유지어터 할민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살 빼려면 식단이 80%고 운동이 20%야.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죠? 제 생각에도 식단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전 저는 85kg나 나갔던 고도 비만이었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바로 과한 운동이 무리라고 판단했고 먹는 양과 야식부터 줄여 나갔어요. 20년 동안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왔지만 결국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그날 야식을 못 참고 먹고 자버리면 하루 종일 운동한 거 다 날아가거나 더 찌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주말에 장거리 등산을 다니는데요. 경남 지역에 있는 등산 코스를 찾아서 15km에서 25km 정도 거리를 다녀요. 그럼 운동 시간만 평균 8시간 정도 걸리고 소모 칼로리도 20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하산 후에 제가 꼭 하는 루틴이 있어요. 마지막 그 동네에 맛집을 갑니다. 그럼 종일 운동한 후라 평소보다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체중을 재면 한 0.5kg 정도는 쪄 있어요. 아니, 8시간 운동하고 고작 1시간 먹는데 억울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은 하지 말고 먹는 양만 잘 조절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성공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와 제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인생에서 5번의 큰 다이어트 중 4번을 실패했는데요. 그중 한 번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25kg를 감량했었어요. 저의 20대 후반은 여러모로 환경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입맛이라는 걸 잃어서 자연스럽게 살이 한 15kg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이왕 살 빠진 거 나머지도 빼자고 작심했고 식단으로만 10kg 정도를 더 뺐습니다. 총 한 5개월 정도를 걸렸는데 하루에 2끼 칼로리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먹고 일상생활을 유지했어요. 저는 원래 좀 잘 찌고 잘 빠지는 타입이라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식단만 잘해도 살은 꼭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만큼 잘 찌는 고무줄 타입이라서 조금만 긴장하지 않으면 바로 찝니다. 그래서 식단을 끊고 일반식을 먹자마자 다시 요요가 찾아왔어요. 운동을 아예 하지 않고 식사량만 줄여서 뺀 다이어트였어서 우선 살 처짐이 정말 심했고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늘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렇게 52kg까지 뺀 몸을 6개월도 유지를 못했고 살은 다시 80kg까지 빠르게 쪘죠. 먹는 양을 확 줄인 다이어트였어서 몸의 근육은 다 빠지고 지방량이 훨씬 많아진 몸으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요요를 때려 맞고 일상은 더 힘들어졌고요. 30대가 되자마자 살이 점점 더 과하게 찌기 시작했고 저는 인생 최대 몸무게인 85kg를 찍어요. 그리고 33살까지 어깨, 허리, 무릎 관절 통증과 두통, 소화불량을 달고 살고 수면도 엉망이 됐어요. 부종이 너무 심해서 걷기만 해도 힘든 몸이었는데 서서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몸이 늘 아프니까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예민해졌어요. 가족들에게는 늘 불친절했고요. 삶의 의욕이 없는 데다가 성질만 내는 되게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걸 또 막 먹는 걸로 풀면서 살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다시 건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를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딱 2가지를 지키자고 스스로랑 약속했었는데 첫 번째가 야식을 시켜 먹지 말자. 2번째가 하루 운동은 30분을 하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고요.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돌거나 낮은 뒷동산을 올라가서 내려오는 정도의 활동만 3개월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워낙 몸이 맛이 간 상태였어서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다리랑 발바닥이 터질 듯 했어요. 한 달 정도는 허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 2가지만 꾸준히 지켰더니 한 달에 한 2, 3kg씩 조금씩 몸무게가 떨어지더니 속도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도 서서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한 10kg 정도 살이 빠지니까 몸이 가벼워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때 신랑이 같이 PT를 받아서 좀 제대로 근력 운동을 해보자고 권유를 했고 도움을 받아서 헬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4개월의 PT 수업과 1년의 추가 헬스를 유지하며 저는 총 35kg를 감량했습니다. 그 여러 경험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고통이 삶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성장통이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나마 20년 동안 짬짬이 놓지 않고 해왔던 운동은 일단 등산이고요.
4년 전 다이어트하는 과정에서 헬스, 러닝, 홈 트레이닝 등을 추가로 하고 몸을 건강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계절에 맞게 하루 운동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주로 봄, 가을에는 등산 러닝을 하고 여름에는 헬스장, 겨울은 홈트를 하는 식으로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유지해요. 러닝이랑 홈트는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요. 이 활동이 단순히 몸의 근육 성장과 대사 활동 말고도 뇌의 성장과 인내, 그리고 시련을 견디게 하는 마음을 길러줬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동네 근처에 있는 뒷산만 가봐도 거의 오르막길과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간히 나오는 평지와 벤치, 그리고 풍경을 내려볼 수 있는 전망대와 정상이 있죠. 왕복 5km라고 거리를 측정했을 때 이 쉬는 구간은 다 합쳐도 500m가 안 됩니다. 등산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확 이해하실 듯해요. 나머지는 다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해서 편안한 길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찰나의 휴식과 평지를 만났을 때 힘들게 정상에 도착해서 발을 맞는 순간 그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또 보면 요즘 러닝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뛰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솔직히 말해서 심박 150을 넘게 30분을 달리는 동안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몰라. 아쉬워서 계속 뛰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5분 이상 달리기를 시작하면 숨이 가빠져 오고요. 다리와 코어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1km가 한 3km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저는 새벽에 항상 뛰는데요. 특히 초반에 땀 터질 때가 제일 힘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심장이 제 뒤에 대고 그만 뛰라. 나 피 짜기 힘든데 진짜 멈추지 하면서 막 때려박는 느낌이 아마 하지 말라고 통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달리기를 멈추면 목표하는 키로수를 채우기가 두세 배는 힘들어집니다. 꾹 참고 이 시기가 살짝 지나가면 또 중후반까지는 좀 편해지는데 대부분 초보분들은 여기서 숨이 차고 허벅지랑 허리가 아파서 다시 걸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게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러닝을 포기하죠.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저는 그나마 유산소 운동을 어릴 때부터 늘 하던 습관이 있어서 힘들어도 견딜만 한데요. 근력 운동은 진짜 할 때마다 솔직히 속으로 와 덤벨 던질까 이러다 내 어깨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싶으면서도 해도 고통이 적응이 안 돼요. 아니 할 때마다 아프고 등이 막 다 찢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짜 더 미치겠는 건 하고 나면 다음날 하루 이틀은 근육통으로 머리를 감거나 쪼그려 앉을 때마다 으악 소리가 절로 나요. 아니 저 3년 차거든요. 이쯤 되면 적응할 때도 됐는데 정말 적응이 안 돼요. 이처럼 저의 삶에서도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 인간관계인데요. 계획하고 걱정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고 또 제가 정말 친해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과는 시간과 상황이 안 맞고 와, 나 진짜 이 사람이랑 진짜 안 맞네. 거리두기 하고 싶다 해도 자꾸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좀 예민하고 불안도도 높은 편이라 이런 유행의 사람과 일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잠을 잘 못 자고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많이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사람 없는 상황이나 너무 혼자만 있게 되면 외로움이 커져서 또 견디기가 힘들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저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칠 때는 혼자 있어도 보고, 그러다 외롭고 심심하면 또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먼저 만나고, 그럼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이걸 그냥 항상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싹 정리하고 혼자 지내면 세상 속편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처럼 사는 게 자잘한 고통의 연속인데, 이걸 그나마 극복하며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저는 운동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매일 이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뛰면서 심장이 벌렁대고 달리기를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들면 잠깐이야. 이 아픔은 지나가죠. 오늘 또 이 무게를 들고 나면 성장하잖아라고 훈련을 하면서 제 무의식에도 좋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을 올라가면서 계단이 계속 끝없이 나오면 스스로 그냥 내려갈까 싶다가도 아니야. 이 시간이 지나서 정상 올라가면 뿌듯하고 더 좋을 거야 라며 저를 다독이고 숨 골라가며 정상에 도착하면 도로에서 보는 하늘과 똑같은 하늘인데도 다르게 느껴지고 더 기분 좋고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배워요. 어렵고 힘든 길도 참고 한 발 한 발 내디뎌 걸어가면 이런 달콤한 휴식과 풍경을 볼 수 있구나. 낮에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일출을 볼 수 있는 새벽이 더 좋구나 하면서 뭐든 이겨낼 마음가짐을 가지게 돼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려가면 그날 하루 일이 좀 틀어지고 사람과 마찰이 생겨도 그래, 원래 이렇게 힘든 거지.
오늘 주어진 일과 시련을 잘 참고 한 발 내디디면 오후에 꿀같은 휴식이 주어지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어. 이런 상황이 다시 오면 더 좋은 대처를 하자 하며 그 실수를 다잡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운동과 관련된 뇌과학 책을 보면요. 실제로 꾸준히 유산소 속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는 하체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다량의 산소가 뇌까지 충분히 운반되면서 뇌세포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집중력과 사고력이 높아지고 감정을 담당하는 해마 용량이 커지면서 뇌세포가 훨씬 많아져요. 다시 말하자면 단순 목적으로 체지방을 뺀다는 것 말고도 운동은 우리 신체와 뇌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참 다양하고 많은 거죠. 그러니 이제 가을이고 선선한 바람도 불고 하니 저녁 먹고 가볍게 집 앞 공원 산책이나 러닝을 시작해도 좋고 주말에 가까운 산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너무 실내에만 있고 에어컨을 쐬는 것보다 잠시 나가서 땀 확실히 흘리고 씻으면 기분이 더 좋고 더 시원하다는 걸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가꾸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여기까지 왔고 그 과정을 나누는 게 누군가에는 진심 어린 도움이 되길 바래요.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오래 건강하게 걸어가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